오늘 시장도 굉장히 테마주 장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 지수 코스닥 1% 이상 빠지고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시총 상위주 위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2차전지 이렇게 일제히 하락이 다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공부했던 재료가 붙었던 테마주들 위주로는 장중에 순환매 한번 다 들어온 것 같아. 지수는 지지부진한데 재료가 살아있는 비교적 몇몇 테마주들은 장중에 변동성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테마주 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1월달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의 방향성을 매매한다기보다는 확실하게 거래대금 터졌던 개별주 테마주 위주 트레이딩 전략이 1월달에는 비교적 계속 잘 먹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삼성전자, 이게 얼마 전만 해도 우리 8만전자 돌파하고 9만전자 10만전자 간다 외치던 때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역시 그런 소리 나올 때 이거 과학인가요? 우리 10만전자 9만전자 얘기 나올 때가 이때였거든요. 딱 8만원 근처에 왔을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10만전자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숨도 안 쉬고 빠졌어요. 이 정도로 제대로 된 눌림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쭉 이렇게 하락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이렇게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이 나와주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 쪽은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은 하이닉스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선 이렇게 이탈이 나와주고 있고,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 우상향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 채널을 하락 이탈할지 다시 지지 반등이 나올지 여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보다 반도체보다 좀 더 우려스러운 게 사실상 2차전지예요. 최근에 그나마 에코프로비엠에 한번 슈팅 나온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외 종목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60만원 초반대 또 60만원 또 지지력 테스트를 할 것 같은데, 추세가 지금 보면은 고점을 계속 이렇게 낮춰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삼각 수렴의 형태가 나와주고 있는데, 보통 고점을 낮춰주면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 하방 쪽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거고, 근데 이미 신저가를 간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삼성 SDI 2차전지 형님으로서 신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41만 6천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작년에 찍었던 이 저점을 살짝 이탈을 했어요. 이런 모습들, 거래량도 꽤 증가를 했고, 이 흐름이 비슷하죠? 여기 60일 이동평균선 내려오면서 이렇게 위에 계속 저항대 맞고 고점 낮추다가 하락하는 모습들. 그래서 여기 2차전지 내에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와준다면은, 섹터로 봤을 때는 이렇게 2차전지가 흔들린다면은 코스닥도 좀 같이 흔들릴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다른 바이오나 다른 섹터에서 받쳐주지 못한다면은 코스닥 지수도 당분간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 열어두고, 그래서 테마주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부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는 이유가, 특히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크게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뭔가 박스권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장에서는. 자, 이런 모습들 조금 아쉽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시총 상위주가 일제히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게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느냐? 우리 계속 보고 있었던 AI,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 강한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7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져줬습니다. 그 외에도 XM이나 다른 AI 종목들도 장중에 폴라리스, 장중에 계속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여전히 내일까지도 충분히 위아래 변동성이 잘 나올 만한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도주를 만약에 꼽는다면은 AI랑 메타버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도 이런 MP,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이런 종목들 오랜만에 이번에 CES 영향으로 메타버스 테마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면서 올라와 주고 있죠. 이런 시세가 다이렉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당분간 어느 정도의 연속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또 눌림 이후에 변동성이 나와주는지 잘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오후장에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게, 재료가 붙은 모든 테마는 다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보면은 일단 저출산 관련해서는 아가방, 그 다음에 장중에 제로투세븐 켜줬고, 여러가지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그러면서 켰고, 그 다음에 토스 관련해서는 이월드가 상한가를 갔어요. 최근에 고점 돌파하면서 토스 관련주도 떴고, 웹툰도 장중에 살짝 텄습니다. 최근에 B급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주도 테마 쉬어갈 때 한 번씩 들어올 것 같다. 밀리의 서재나 DNC 미디어 같은 종목들 살짝 튀어주는 모습들 잠깐 나왔고요. 특히 밀리의 서재가 장중에 그래도
VI 찍었었고, 전쟁 테마도 올랐어요. 전쟁 테마. 흥구석유, 그죠? 흥구석유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거래대금 꽤 터져주면서 장중의 변동성 18%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었고, 흥하해운도 마찬가지. 그리고 최근에 또 북한의 김정은이 되게 도발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전쟁을 우리는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침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막 이런 뉴스가 막 나오니까 빅텍 같은 방산주도 오늘도 장중에 700억 터지면서 거의 10% 가까이 또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지수가 살짝 꺾이려고 하니까 이런 애들도 꿈틀꿈틀 거리는 게 조금은 찜찜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테마로 넣어놓고 테마주 매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올랐냐? 테마주 다 올랐어. 뭐 오늘은 탄소 배출도 올랐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뭐 이런 그린케미칼 같은 종목도 오랜만에 올랐는데 거래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별 호재로 친환경 관련 뭐 연료로 올랐던 뭐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요. 바이오 종목들도 좀 올랐어요. 왜냐면은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슬금슬금 다시 10만원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보통 미국장에서도 빅테크나 일부 또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하면은 또 바이오 종목 위주로 또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그거를 미리 예상하고 지금 바이오 종목 한두 종목 이렇게 슬슬 또 올라오고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수 분위기에 따라서 또 바이오 종목도 살짝 또 들어오는 것도 예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로봇주가 오후장에 굉장히 강하게 올랐거든요. 이렌시스가 일단 상한가를 가면서 로봇주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좋게 바꿨고요.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도 오랜만에 올랐고, 그 외에도 레인보우 이런 종목도 5% 6%대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후장에는 로봇 쪽에 튀어 올랐는데, 왜 올랐냐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CES 개막 현장 기자 간담회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대형 M&A 올해 계획을 하고 있다, 올해 발표로 희망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AI, 디지털 헬스, 로봇 등 5개 분야의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M&A 관련주로 그럼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렌시스랑 에브리봇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서 좀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좀 내피셜이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이제 투자 심리인 거죠. 원래 테마주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왜냐면은 여기서 얘기했을 때 대형 M&A라고 했어요. 그럼 뭔가 좀 큼직한 회사들을 M&A 할 때 대형 M&A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요 종목은 시가총액이 1000억대라서 요런 종목을 인수하면서 대형 M&A라고 표현을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시장에서는 기대감, 이런 투자 심리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CES에서 이미 로봇 보핏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보핏 관련주로 예전에 작년에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꼭 M&A 이슈가 아니어도 이거 보핏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온 뉴스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또 로봇주도 다시 순차적으로 또 들어오는 모습들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지 내일도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는 어제 오후 4시에 발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발표하고 나서 오늘 20% 하락이 나왔어요. 역시 재료 소멸이다. 근데 왜냐면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개발 물질 LK99 초전도체 맞다, 이제 또 검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또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제 재료 소멸로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좀 많이 반응이 나오면서 강하게 장대 음봉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시장 정리가 된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테마주들은 장중에 다 올랐죠. 물론 올랐다가 하락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나마 우주항공은 좀 하락이 나왔는데 또 대형주는 올랐거든요. 뭐 AP위성 같은 종목도 하락을 했지만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은 또 5%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 관련해서 나온 뉴스로 본다면은 우주항공청 일단 법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이르면은 5월 개청이 이제 예정이 돼 있고, 빠르면 5월 중으로 그죠? 준비된다고 하니까 요거에 따른 이제 모멘텀으로 인해서 살짝 한국 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움직인 것 같은데, 좀 소형주 개별 종목들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현재 시장은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AI, 메타버스, 로봇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려서 일단은 조금 우선순위에 밀리는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하락이 나왔지만 추후로 좀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언제든지 또 재료 나와주면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만약에 정리를 해본다면은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다 포함해서 추세는 조금 아쉽다. 특히 2차 전지가 자꾸 저점 이탈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시장이 흔들릴 것도 우리가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전과 다른 게 다른 종목들 다 같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일부 재료가 살아있는 AI, 메타버스, 저출산, 그다음에 웹툰, 전쟁 뭐 이런 테마가 붙은 애들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거 다 걔네들 오늘 장중에 다 10% 이상씩 움직였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계속 반응이 잘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눌림 및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이 그래도 당분간 1월달은 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매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다면은 나쁘지 않은 또 1월달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하고요. 몇 가지 이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ETF 승인 해킹을 당해가지고 오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올랐다가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이죠. 다시 어떻게 뉴스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정은 대한민국은 주적 규정하면서 전쟁 피할 생각 없다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자꾸 이제 출산 돌봄 문제 최우선 해결 나선다. 저출산 각별히 챙겨야 된다 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저출산 관련해서 계속 챙기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테마주들도 그만큼 들썩이고 있다. 어느 정도 연속성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으면 차익 실현 언제든지 열어놔야겠죠. 그런 것들도 있다. 그 다음에 세계 최초 AI 품은 갤럭시 나온다. 저번 달부터 계속 체크했던 내용인데 이번 달 17일 미국에서 공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요거에 따른 반응에 따라서 AI 종목들 그 전까지 많이 움직여서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혹시나 또 요거 17일 공개 이전에 또 한두 번 움직여주는지 이것도 한번 또 부지런하게 체크해볼만 할 것 같아요. 요거 말고는 방금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게 어제 시황을 좀 비중을 줄이고 어제는 좀 차트 분석, 눌림목, 차트 분석이나 타점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선호하시는 콘텐츠 비율이 좀 궁금하긴 해요. 자유롭게 댓글로 시황이 더 좋다 아니면은 디테일한 차트 분석이 더 좋다 둘 다 반반 가자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은 앞으로 제가 이제 콘텐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을 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을 줄 모른다. 투자 관련해서 나온 명언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은 어디서든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투자 실패, 타인의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손실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굳이 내가 꼭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간접 경험을 좀 더 잘 살린다면은 내가 뭐 2번, 3번 시행착오 할 거 한 번으로 줄이면은 그만큼 돈과 시간을 버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심지어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똑같은 실수를 항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시장을 대한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